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동영상으로 우리가 강의 진도를 좀 나갈게요. 지난 시간에 연산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나와 있는 이런 다양한 연산자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칙 연산들도 있고, 지수 연산도 있고, 그리고 나눗셈, 그리고 나머지 연산들까지 이와 같은 연산자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살펴봤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나눗셈을 하는데 몫이 정수로 나와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해주면은 정수로 몫이 나오고 이렇게 하나 해주면 실수로 몫이 나온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쭉 살펴봤고 그리고 뭐 몸무게 계산하는 것과 그 BMI 계산하는 것들 그리고 어 잔돈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봤고 네, 우리가 아마 여기까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과제도 지금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하고 계신 걸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뭐 문의 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어쨌든 참고를 하신 그 과제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어, 오늘 내용은 여기서부터 좀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할당 연산자 부분을 좀 볼 건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일단 먼저 말씀드린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하는 연산자는 아니다. 사용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근데, 다른 소스 코드에서 이 다른 소스 코드에서 사용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 이해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복합할당 연산자라는 걸 한번 볼 건데, 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연산자이면 예를 들어서 이걸 플러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게요. 덧셈 연산자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A 플러스 이퀄 B 이렇게 돼 있으면 이퀄이 아니고 그 어사인먼트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원래 의미를 볼 수 있어요. 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복합할당 연산자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듯이 실제로 보셨듯이 연산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연산자이고 이 연산자는 사용 방법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의미는 이 의미이다. 이런 의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권장하는 방식은 아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렇게 연산자를 써놓으면 이 부분은, 이 연산자는, 이런 뜻을 의미하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다른 사람이 작성해 놓은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런 코드도 있구나 정도로,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이 복합할당 연산자는 이제 지금 여기 쭉 나와 있는 예시들이 있는데 이 예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 코드를 실행시켜서 직접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num에 200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결국은 num 플러스 100하고 똑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의미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이제 그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나오는 연산자는 이제 관계 또는 관계 연산자. 정확하게는 관계 연산자이고, 뭐 또 다른 말로는 비교 연산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비교 연산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관계 연산자는 뭐냐면 두 항 또는 두 값을 비교해서 그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연산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결국은 비교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비교 연산자라고도 부를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결과는 참 거짓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산자는 지금 보시는 이 표에 있는 이런 연산자입니다.
이런 연산자. 우리 앞에서 봤을 때는 사칙 연산 또는 산술 연산자를 봤는데 이번에는 관계 연산자 또는 비교 연산자이다. 비교 연산자. 그래서 연산자가 이렇게 생겼고 얘는 결국은 어, 이 앞에 있는 연산자의 양쪽에 있는 그 항 또는 피연산자의 값을 가지고 그 비교를 해서 그 비교한 결과가 true인지 false인지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연산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 연산자는 두 연산자가 같은지 아닌지 판단해서 같으면 true. 연산자는 다르면은 true. 이거는 이제 뭐 이 부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뭐 수학이나 해서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연산자이죠. 비교하는 연산자이고 실제 예를 들어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해보시냐면은 어, 우리가 실습을 지금 저기 막 콜앱에서 실습을 하고 계시고, 콜앱에서 하셔도 되고, 또는, 이런 그러니까 콜앱에서는 그 속도가 아주 빠르게 되지 않으니까, 좀 우리가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A에 100 집어넣고, B에는 200 집어넣고, 그리고 B.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연산자이죠? 이 연산자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연산자가, false가 나오죠. A하고 B하고 값이 같지 않으니까 false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A하고 B하고 같지 않으니까 true.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있는 연산자들 쭉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보고 true가 나오는지 false가 나오는지를 이제 직접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연산자들은 결과는 true하고 false라는 결과가 나온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이제 설명이고,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제 방금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실습을 여러분들이, 어, 그, 아이들로 이렇게 실습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보시면은 A하고 B하고 값 집어넣고, 이제 이렇게 값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A하고 B하고 값을 동시에 한 라인에 이렇게 동시에 집어넣을 수 있고, 앞에서 쭉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게 이 관계 연산자, 이 연산자는 얘가 있는데 얘 중간에 공백을 띄우면은 오류가 난다. 그래서 공백 띄우시면 안 되고 이렇게 공백 없이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연산자는 없습니다. 이 연산자는 없고 어, 이 연산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연산자는 없고 위에 있는 이 연산자만 유효한 연산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헷갈려서 이 얘를 앞뒤를 바꿔서 연산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산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그대로 따라서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내용은 연산자 우선순위를 한번 볼 건데, 아주 간단하게 평균 구하는 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평균을 구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XYZ 값 입력받고, 얘네들을 입력받은 값들을 다 어떻게, 그, 개수만큼 나누면은 평균이 나오죠. 근데 평균이 나오는데, 이렇게 작성이 제대로 동작 안 한다. 동작 안 해요. 동작 안 하는 이유는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동작 안 한다. 자, 이 수식에서 어떤 연산자가 제일 먼저 실행될까요? 자,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나눗셈부터 먼저 실행돼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Z를, 3이 Z를 나누게 되고 그 결과를 다 더하게 돼요.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얘네들이 다 덧셈하고 덧셈된 합을 3으로 나눠야 되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식을 작성하면
그 결과가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필요한 연산자는 우리가 의미대로 그 연산자 우선순위를 잘 이해를 하시고 얘는 괄호로 묶어야지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산수에서도 이미 우리가 충분히 그 예측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평균값이 출력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연산자 사이에서는 연산자들끼리는 뭐 어떤 연산자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는 연산자 우선순위라고 얘기한다. 연산자 우선순위. 예를 들어서 이런 연산자가 있어요. 연산자가 지금 두 개 있고 피연산자가 세 개 있어요. 피연산자는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자,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연산 이 중에서 뭘 먼저 하냐 하면 1번 이 연산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이 연산 결과를 가지고 2번 연산자를 연산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이미 표로 정리가 그 표로 순위가 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를 보고 우리가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괄호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연산자 우선순위보다도 항상 괄호가 항상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거는 우리 이미 수학이나 산수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연산자가, 이 테이블이 연산자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이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고, 그래서 괄호가 있으면은 괄호부터 묶으면 괄호부터 먼저 한다고 했죠. 그래서 괄호가 가장 높고,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은 연산자 우선순위는 지수 연산자, 그리고 어, 단항연산자라고 있는데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 엄수인지 양수인지 또는 이 물결 모양은 그 반대를 반전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뒷부분에 차차 뭐 기회가 되면 좀 배우는 걸 하고 어쨌든 항이 하나인 연산자 항이 하나인 연산자 항이 하나라는 얘기는 그쵸 피연산자가 한 개인 연산자 뭐 그게 이제 단항 연산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곱셈 연산자, 덧셈, 곱셈, 나눗셈, 뭐 나머지 이런 연산자 그리고 덧셈 마이너스 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던 연산자들도 있기는 한데 이것들은 이제 차차 살펴보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런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고 이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산은 실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테이블인데 똑같은 내용을 표시만 좀 다르게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그냥 똑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에는 이제 괄호는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괄호가 항상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연산자가 여러 개 만약에 있어요. 똑같은 연산자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연산자 우선순위는 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연산자를 먼저 할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연산자를 먼저 할지는 몇 가지 그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덧셈 마이너스셈 같은 이런 연산자는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뭐 물론 이거는 지금 보고 있는 거 이 연산자는 뭐부터 먼저 하느냐도 네. 어쨌든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뭐부터 먼저 해도 결과는 똑같을 수 있지만 이거는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한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부터 먼저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연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어, 얘는, 그러니까 이 기호는 할당 연산자이죠. 할당 연산자는 반드시 오른쪽에 있는 연산자부터 먼저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연산자 C를 B에 집어넣고 B를 C에 집어넣고 이렇게 연산자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통 이런 것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결합한다. 뭐 결합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된다. 지수 연산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지수 연산자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결합한다. 일반적인 수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결합하고, 그리고 이 어사인먼트, 할당자는 어떻게 한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리고 다시 지수 연산자는 마찬가지,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산자가 결합된다라고 이 특징을 좀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특징만 이해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나머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파이썬에는 다양한 모듈, 뭐 좀 다르게 표현하면 다양한 함수들이 제공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함수는 printf, input 여기까지 우리가 사용을 해봤어요. 그 이외에 나머지 아주 꽤 많은 다양한 연산자들이 함수들이 제공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소개를 좀 할게요. 임포트하고 랜덤. 그러니까 임의의 값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으면은 이렇게 랜덤이라는 함수가 있고 그 랜덤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랜덤 함수 사용하려면은 반드시 import random이라는 어, 나 이거 이제 쓰겠습니다라고 그 알리는 거예요. 나 쓰겠습니다라고 알려줘야지 파이썬에서 준비를 할 거니까. 그래서 준비할 수 있도록 쓰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 우리가 얘를 보통 모듈이라고도 불러요. 모듈. 그래서 이 모듈을 쓰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리고 모듈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함수. 그래서 모듈 안에 있는 특정한 함수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모듈 안에 있는 점 찍고 그게 안에 있는 여러 함수 중에서 하나 구성 요소 이 랜덤이라는 함수를 쓰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랜덤 점 랜덤하고 이 함수명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봤듯이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괄호 열고 닫고 하면은 이 랜덤 함수 가로 열고 닫고 안에 아무것도 안 넣으면은 0부터 1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 값을 이렇게 우리한테 반환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찬가지로 어, 여기에 있는 우리 파이썬 아이들 이거 실행해서 input 랜덤 점 랜덤 가로 열고 닫고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0부터 1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또다시 한 번 더 랜덤을 이렇게 하고 랜덤 또다시 하면은 이제는 숫자가 좀 달라졌죠. 소수점 아래 셋째짜리 이하가 달라졌어요. 할 때마다 계속 달라져요. 이렇게 달라지는 값을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랜덤 함수의 특징이다. 랜덤 함수이다. 오케이. 랜덤 함수이고 근데 이제 랜덤 함수의 값의 범위를 우리가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매번 그 범위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랜덤 함수 안에 인자로 보통 이런 걸 우리가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여기에 1,7이라고 숫자를 집어넣어 주면 1부터 7 미만 숫자 7 포함 안 돼. 잠깐만요. 오케이. 여기서는 7이 포함되네요. 1부터 7까지 7을 포함한 임의의 숫자, 그 1부터 7 사이에 있는 임의의 숫자를 우리한테 반환해 준다. 또는 이렇게 쓰면은 0부터 7을 포함하지 않는 7 미만인 숫자. 이렇게 하면은 1부터 아, 자, 랜덤하고 랜더 인트가 있고 랜더 레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랜더 레인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그 뒤에 있는 마지막 숫자는 포함 안 하는 그 임의의 값을 우리한테 출력해 줄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랜덤 함수는 이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뒤에 수학 함수들이 나오는데, 수학 함수는 기회가 될 때 우리가 좀 더 차차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네. 랜덤 함수, 수학 함수도 이건 한번 볼까요? 꽤 많이 쓰는 함수인데, 우리가 지수 표현할 때는 곱하기, 예를 들어서 n의 지수면은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2면은 2 또는 또는 3,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지수, 상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의 삼성이면은 3의 이렇게 표현하면 3의 삼성이 표현돼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함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3의 삼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는 뭐 절대값 또는 로그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기회가 될 때 그때 살펴보는 걸로 하고 이런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해 준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배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산자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